윤석열과 김용현은 한동훈은 빨갱이다.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. 180일간의 수사 끝 내란 특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. 같은 날 법정에선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등장했는데요. 대통령께서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.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.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오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. 여전히 할 말이 많은 듯 한 말씀만 올리겠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. 예,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재판 사건이 크게 두 개라고 본다면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고요. 다른 하나는 국무회의 의결권을 침범했다거나 또는 뭐 서류를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하려 했다 뭐 등등의 사건 나머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. 오늘 선고 일정이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입니다.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날짜가 새해 다음 달 1월 1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로는 첫 선고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송진호 변호사,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이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보고 이걸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. 그런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재판부 판단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. 김유정 의원님. 네. 지기현 재판부랑은 다른 행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. 그렇습니다. 백대현 그 부장판사가 매우 단호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한 것이죠.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그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, 특검법에. 그래서 그 원칙을 나는 지키겠다라는 것이고요.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란재판부에 뭔가 결론이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니냐, 그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거랑 상관없다, 이거는. 별개의 문제다.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경호처 등 다 동원해가지고 막 방해한 거잖아요.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저 앞에 막 40~50명 몰려가서 함께 뭐 헌법 수호하겠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지금도 스쳐 지나가는데요. 예. 그 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난 원칙대로 하겠다. 그 얘기하지 말아라. 그거는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한 모습에서 조금 국민들이 조금 속 시원하고 통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다급히 발언권을 요청해서요. 시간을 더 달라.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보고 이걸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. 방송 직전에 입수된 따끈따끈한 법정 영상 보여드리죠.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.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헌법이 정하는 어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그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. 내란에 해당하느냐,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그 재판의 그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. 예, 김영남 의원님. 네. 좀 어려운 용어가 좀 나와서 해설을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아무튼 그 선고를 보고 이걸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근데 용어를 뭐 법률적인 용어를 몇 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발언 내용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비법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예. 단어만 몇 개 썼고 법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거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는 저 주장은 아주 극단적인 소수설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겁니다.
그러니까 저 주장 자체가 일단 본인 주장일 따름이고요. 예.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,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들의 어떤 그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그 심의를 할 권한을 침해한 게 안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무회의는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날 갑자기 불러 모으고는 내가 비상계엄 선포할 거니까 그렇게들 아셔 하고 끝냈다면 예. 그게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. 그거 자체가 국무위원들의 국무에 대한 심의를 할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발언 전체가 앞뒤가 뭐 그다지 깊이 그 숙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. 예. 정광진 의원님. 네. 이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이미 탄핵 심판에서 우리가 지켜봤잖아요. 그때 탄핵 심사에서 크게 세 가지를 판결했죠. 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충족했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규정을 한 거고, 두 예. 번째가 군 병력을 국회 진입 시도했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. 이것이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판단된 겁니다. 세 번째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. 이 내용인데, 다만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형법에서 따질 사안이지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.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. 그래서 파면을 한 건데,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부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내란의 구성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것과 관련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1심 재판부를 거의 이제 마무리한 상태니까 그 1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,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막 뭐 민주당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여론을 통해서든 어떤 권력을 통해서든 압박하는 것은 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1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. 이달 26일에 이 사건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아마 그러면 그날 특검 구형도 나올 것 같은데, 김용남 의원님, 네. 어느 정도로 구형 예상하세요? 일단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직권남용죄,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등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. 예. 그 중에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원래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이제 7년 6개월이 되거든요. 예. 근데 다른 죄들도 뭐 징역 5년 내지는 징역 7년인 죄들이 같이 합쳐져서 선고를 받는, 뭐 법률적으로는 경합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, 예. 그런 점에 비춰볼 때 구형량은 징역 7년 내지는 한 10년 정도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공교롭게도 그 다음 달 선고가 1월 16일인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가 1월 18일이거든요. 네. 그럼 그날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뭐 계속 연장이 되는 거로 봐야겠네요. 아니 근데 그 전에 예. 세 번째로 기소된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달 23일에 구속심사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2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예.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선고가 1월 16일 날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참고로 어제 뉴스룸에 출연한 박지영 특검보도 아,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. 이걸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. 제가 틀리게 대답했으면 망신당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. 네. 네. 퀴즈를 내고 계시네요. 예, 제 퀴즈를 낸다고 지금 이시영 의원께서. 예, 특검 구형은 한 10년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요,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이진우
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계엄 불과 한 달 전에요. 윤 전 대통령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난 꼭 배신당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그랬다.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 들은 적 있나요?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.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.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정광재 의원님. 예. 배신당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했다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근데 이 배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배신은 개인적 감정이겠죠. 그 사람이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겐 배신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이라는 개인적 감정을 자꾸만 확대 재생산하면 그분에게는 그 배신자라는 감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구중궁궐에 묻히게 되잖아요. 그러면 소통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. 그리고 이른바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 망하나요.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은 없고 실패한 대통령만 양산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한 것이 글쎄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했느냐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이 뭐 계엄으로 연결되는 도화선이 됐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그것은 계엄을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계엄을 한 사람의 책임이지 그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.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. 예, 어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계엄 선포 동기를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다라고 말했는데 김윤정 의원님 배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어제 수사 결과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체포조 명단에 들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계엄을 했다라는 특검의 설명과 왜 계엄을 했냐라는 그 설명에 부합하는 그런 지금 진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무엇이 배신이냐 비판하고 직언하면 그게 배신이잖아요.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태 들어왔듯이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직언했다가 10분 동안 평생 들을 욕, 못 들어본 욕 다 먹었다 이런 그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이 배신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배신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직언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라는 쓴소리였는데 그걸 모조리 다 배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게 다시금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정 의원님, 아까 정광재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배신이라는 그 단어가 국정을 논하는 물론 뭐 은밀한 편한 술자리였는지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군 장성들 앞에서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을 언급하면서 배신 어떻게 평가하세요? 당대표를 향해서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오래된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참 서로 많이 의지했다.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? 검찰 시절부터 그랬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. 한동훈을 빨갱이라 그랬다면서요. 근데 빨갱이를 그만큼 키워주는데 본인이 되는 거잖아요. 예를 들면.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왔으니 본인 스스로는 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으나 저희가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재판들 뿐만 아니고 뭐 특검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참 골치 아프다. 뭐
김건희 전 여사가 그랬다면서요. 네가 망쳤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나오지 너 않습니까? 때문에 다 망했다. 너 때문에 예. 다 망했다. 김건희 여사의 그거만큼은 저도 동의가 갑니다. 참 망칠 대로 잘 망쳐놨어요.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전혀 새로운 게 없고요. 뭐 전혀 이렇게 놀랄만한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냥 그 당시에 술 먹고 또 술 먹고 저런 소리 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. 예. 근데 그 자기가 덧붙이고 싶은 임명해 말씀. 줬는데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검사장 시켜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그러면 본인은 배신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어떻게 본인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해요? 참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꼭 형우진.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한마디가 뭡니까?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. 이 한마디였어요. 서울중앙지검 국감때였죠? 네. 그럼 서울 그때 당시에 그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분인데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배신 이건 뭔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? 본인의 갖고 있는 기준과도. 그래서 이런 말이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었다. 더군다나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령관들 앞에서 누군가를 배신자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예,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는데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마도 배신자라고 말했을 거니까 그렇게 좀 다시 그 말을 돌려주셨습니다. 정강지 의원이요. 어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증언을 이런 걸 또 한 게 있는데요.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증언이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. 들어보시죠. 이거 기억나요? 야, 발로 차서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. 이런 거를 이게 어떤 회의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분 지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구나.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실망을 좀 했습니다.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라는 말도 했다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. 체포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한다고 말하고 끄집어내라고 한 게 제가 말해놓고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이 제가 얘기했어요. 김유중 의원님, 검찰 그리고 군사법원에서는 체포 지시,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라고 말한 걸로 보도도 다 나와 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 왜 갑자기 이게 바뀌었을까요? 뭐 기억이 왜곡됐다. 뭐 TV, 유튜브 보다 보니까 내가 한 얘기를 대통령이 한 말로 착각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본인이 법정에서 한 그 장면들을 동영상을 보면 그 곽정구 사령관 그리고 대통령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.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해서 헛소리한 것처럼 곽정구 사령관이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리고 본인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또렷하니까 내 진술이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. 검찰이나 군사법원에서 진술했던 초기 기억이 매우 정확한 것이죠. 그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다 둘러엎고 나와라라는 얘기를 할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라는 얘기를 할지 이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15일 이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이 매우 그 내란 행위의 중요한 그 트리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면전에서 말을 뒤집으면서 마치 곽정구 사령관이 술 취해서 헛소리한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게 너무나 비겁했고요. 동시에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훈 전 사령관은 답이 매우 심플합니다. 그리고 초지일관, 일관된 진술을 해왔어요.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말을 빙빙 돌려서 하고 본인이 술 탓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누구 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까? 저는 이진우 사령관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번복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예.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까지 아주 숨가쁘게 토론을 이어왔습니다.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가 있어서요.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못다한 건 내일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